네, 반갑습니다. 부공백 카페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요, 카페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주류인데요. 제가 특정할 게시물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29일 날에 오고 간 내용들인데요. 계약금 일부에 대한 계약 성립 여부,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이죠.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자, 이것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가계약에 대한 카드라의 이야기, 그리고 사실적인 팩트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매 대금이 1억인데 그럼 계약금이 1000만 원 되겠죠? 근데 가계약은 상대방 문자를 이렇게 보내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제 송금을 받아가지고 본 계약에 준하는 본 계약 이행으로의 가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실제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는 모두가 중개업소다 보니까 누가 얼마나 빨리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쌍방에게 내용을 통지해서 홀딩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계약 을 통해서 본계약으로의 진행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이 가계약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나온 것을 비롯해서, 자, 실제 가계약을 했는데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한쪽이 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안 줘도 되냐, 뭐 등등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과연 어떨 때 이제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여기 질문에 보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보입니다. 자, 이 글 쓴 회원님께서 실무 교육을 받으셨나봐요.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실무인 것 같은데, 소속 공인중개사이시군요. 2주일 정도 전에 이제 실무 교육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자, 실무 교육 교수님, 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마 교육일 텐데, 교수님,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이 문자 카톡에 구체적인 주요사항 협의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가장 최신 대법원 판례상 계약 성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요거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자, 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요 밑에 보니까 계약서 서명 날인까지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문자로 지금까지 보내왔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을 안 하면 가계약이 성립 안 된다. 그리고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이 가계약이 인정 안 된다. 이런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요거 사실관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문자 보낸 것처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가계약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이 틀어버려도 돈 주고 끝낸다는 얘기죠. 받은 금액 주고 끝내고 아무도 손실이 없고 이행에 대한 강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해당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1월 18일 날에 26년 1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박용진 소장님께서 공인중개사 현업 기초 기업 실무, 그러니까 중개업을 처음 하실 분들, 자, 이런 분들 중에 주거용 주택 위주로 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 실무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기로 저희 부공백 공식 오프라인 강의에 이제 참여하기로 협조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분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이 피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드 주시고 조언도 주시면서 중개업에 이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말씀도 잘 하시고 경험도 많기도 하고 현재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채널 보시면 또 아마 어떤 분인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셔서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상가라든지 물건 종별 중개 실무라든지 부동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 강의 참여를 좀 하고 싶다,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신청 주시면 이제 메일로, 여기 보면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피드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도 오픈을 했어요. 보시면은 랜드 스터디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에 참여해 주시는, 그러니까 현업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전문 강사라든지 교수님이 만들어가는 이런 사이트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뒀습니다. 해서 이 사이트 소개 보시면, 여기 쭉 내려보시면 현업 전문가 모집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강의 업력이 없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일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 다니면서 강의 듣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들, 필요한 강의들 들어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카페 공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2월 달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교육도 진행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얘기를 참고로만 한다면 요게 지금 제일 걸리죠. 가계약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매매대금 약정, 중도금 잔금, 지급액, 지급조건, 인도일,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된다. 이래야 계약금 일부가 인정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이제 실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계약금이 본계약으로의 이행, 계약의 일부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아마 혼동이 되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행하고 있는 게 가계약이긴 해도
본계약에 준하는 본계약 이행으로의 계약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본계약으로 보면서 이행을 하도록 두고 있죠. 그죠? 그냥 아무나 그냥 나 안 할래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손실을 감안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계약서 작성이 안 되면 본계약이 아니니까 그 가계약이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팩트 있게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죠. 지금 작성하신 분도 중개업 펀도가 뒤바뀔 만한 사안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본 계약에 대한 판례를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성립하려고 한다면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서명 날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계약으로 본다라는 아마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상응하는 가계약에 대한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례를 볼 때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이제 쟁점이 있고 그 넓은 범위 내에서도 더 좁혀서 해당 구체적 내용으로 쟁점화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가 있다면 요만한 판례가 있고 그죠? 요게 이제 판례예요. 그 안에 요만한 또 판례가 또 있는 거예요. 상세 판례가. 요게 교집합 내용 중에 더 구체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 판례가 두 개 다 있다면 넓은 범위의 판례를 볼 게 아니라 안에 구체적 내용의 판례를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이 넓은 범위의 내용은 계약인 거예요. 자, 이걸 계약, 어떤 걸 계약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쟁점이 이 넓은 범위의 판례라고 보면 계약이긴 한데 가계약일 때는 어떠냐? 라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더 좁혀서 낸 판례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계약에 대한 판례, 가계약에 대한 판례가 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본계약에 준하는 가계약,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계약이죠. 그 판례를 보려면 요 교집합에 대한 판례를 보는 게 맞습니다. 해서 실무 교수님이 아마도 계약에 준하는 어떤 판시나 판례 내용을 보고 얘기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법 판례나 관례나 그런 내용들이 최신에 적용되고 있는 게 가계약에 관한 판례라면 그걸 따르면 된다. 자, 그래서 판결서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사이트예요. 엘박스도 있고 빅케이스도 있고 요게 이제 대법원 그리고 하급심 판례 이런 것들이 다 믹스해서 키워드로 조회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다 보니까 경매업 부동산 관련 소송들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쟁점 파악할 때 참고를 합니다. 실제 판례들 볼 때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면 최신 판례들 다 업데이트 되거든요. 대법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으로 찾아볼게요. 왜 이 교수님께서 계약 체결에 관한 대법 판례에 대해서 실제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고 날인해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대법 판례라고 하셨기에 제가 한 6개월분, 한 5, 6개월분을 찾아봤는데 계약서 작성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날인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된다. 그런 대법 판례는 없거든요.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다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 내용, 계약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대법 판례를 본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계약을 보겠습니다. 가계약. 아까 말씀드린 뭉뚱그린 전체 범위가 넓은 키워드가 아닌 이제 좁혀서 가계약이라는 키워드로 대법 판례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보니까 25년 이거는 쟁점이 가계약이 아니더라고요. 요거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자,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있어서 가계약금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최신 판례는 아니죠. 22년 9월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가계약이 기재가 됐느냐 그리고 돈을 돌려줄 때 본계약하기 전에 일방이 이제 틀었을 때 얘기죠.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비용 누가 얼마나 책임지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냐 없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실제 쟁점은.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 교수님께서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제가 나름 이제 판단해 보니까 하급심을 보고 판단을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급심은 대법 판례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딱 맞는 게 없다면 이 판사님의 의도가 개입된 해석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급심은 사실상의 법으로 보진 않는 거죠. 그죠? 참고 자료를 보는 거고 대법 판례가 하나의 법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대법 판례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가계약에 대한 대법 판례가 아닌 지방법원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자, 지방법원까지 다 같이 봅니다. 자, 가계약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지 보니까 가장 빠른 게 얘예요. 얘. 11월 거, 9월 것도 있고요. 자, 이게 제가 내용들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실무교육 교수님께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자, 매매계약과 이른바 가계약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이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계약금, 잔금, 중도금, 일자 특정하고요. 매매 목적물 특정하고 계약 당사자 특정해야 되고, 그리고 특약에 준하는 상당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본 계약에 준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증거에 의하면 이 부동산의 최초 24년 9월 중 협의,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일을 갖다가 애매하게 쓴 거죠. 날짜를 특정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됐다가 나중에 9월 20일로 정해졌다. 이게 뭐예요? 가계약의 날짜가 특정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본 계약 이행을 위한 가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 거죠. 왜? 정확하게 특정 안 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니네들끼리 합체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재해가지고 본 계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았다. 왜? 날짜 특정도 안 됐잖아. 이 내용입니다. 이게 쟁점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근데 내려보면 보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는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쓴다. 서류 방법, 제한 물건 권리관계 확인, 승계 해제 방법, 건물에 관한 사항, 대리인의 경우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하는데 너 계약 날짜, 본 계약 언제 하겠다는 그 날짜도 특정 안 됐잖아. 이거 인정 안 돼. 가계약금 받았으면 그냥 그걸로 돌려줘 땡이야. 배액 상한 이런 거 없어. 이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 안 돼서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연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은 실제 우리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공부 다 떼고 막 모든 걸 다 체킹하는데, 바꿔 말하면 매매 계약서의 작성이 예정돼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문자 메시지 보내면 그 행위만으로 사전에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필요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매매 계약서 우리가 작성할 때처럼 본 계약할 때처럼 그렇게 안 하면 마치 계약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또 가계약 및 가계약금의 효력의 일반입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본 계약에 준하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 가지고 아주 가볍게 본다. 일반인들이. 본 계약금보다 훨씬 소액인 경우가 많다. 우리 민법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계약에 대한 효력을 상당히 부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가계약의 효력을 이게 뭐냐면 해서 원피고는 이 가계약의 효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1억짜리인데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할 것을 200만 보낸 것은 교섭 우선권을 부여한 것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가계약 자체가 부정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하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법원이 실질적인 법이죠. 법. 이 법에 의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본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 계약금의 일부로 진행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특정하고 언제 중도금 잔금 낼 건지 특정도 정확하게 하고 인도를 언제 할 것인지 특정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의 표시, 매수인, 매도인 전부 다 기재를 하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쌍방에게 보내고 쌍방 동의를 받아낸다면 나 그렇게 할게. 이 내용 잘 이해했어. 그렇게 하자. 오케이. 이렇게 받아낸다면 여전히 가계약, 본계약의 이행으로서의 계약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방이 틀어버렸을 때는 본계약 이행을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는 가계약금을 배액 상환, 매도인 같은 경우, 매수인 같은 경우는 가계약 넣은 걸 포기하는 거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해당 금액의 손실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가계약이 약정계약에 준한다라고 했을 때 약정계약은 뭐예요? 본계약에 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만 보낸 거죠. 근데 매도인이 틀어버린다. 양쪽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틀어버린다고 하면 약정계약금에 대한 배액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들 모두가 구체적이고 쌍방 동의를 확실히 얻어냈다고 하면 실제 계약금에 준하는 부분으로 배액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으로 예를 치면 100만 원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 실제 약정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배액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금액이 큰 경우는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가계약 우리가 문자로 이제 통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약정 금액에 대해서 배액 상환을 한다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는 아마 이제 금액이 좀 큰 경우는 이슈가 되겠죠. 소송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이게 어찌 될지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진행하고 있는 가계약금을 포기한다, 가계약금을 배액 상환한다 정도는 여전히 대법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제가 새벽에 봤는데 이 무슨 얘기지 하면서 제가 대법 판례를 다 찾아봤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대법 판례가 있나 싶어서. 근데 그건 없고 현재까지는 없고 모르겠습니다. 판례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써보니까 업데이트가 금방금방 되던데 어쨌든 요걸 찾아보니까 없고,
그렇다면 하급심 판례 또는 계약에 관한 가계약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은 넓은 범위의 계약에 대한 대법 판례고 그 안에 또 계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계약에 대한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계약에 관한 대법 판례의 범주를 두고 아마 대법 판례가 최신 게 있다면 그걸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요게 계약, 요게 가계약. 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가계약이잖아요. 계약금의 일부. 본 계약 이행을 위한 하나의 약정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가계약으로 보는데 요 대법 판례는 여전히 새로 나온 건 없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이제 보내면서 본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금의 일부로 그런 것에 대해 서류상으로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 인정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참고하고 여러분들 내용 가계약금으로 이제 진행할 때 구체적인 내용 아주 상세하게 쌍방 문자 보내고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라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와 다른 대법 판례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부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